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교조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즉 전교조의 좌익 활동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서옥식 박사님 모시고 전교조의 좌익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서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먼저 그 전교조가 학생 의례를 하는데 대신 민중의례를 쭉 해오고 예. 있어요. 그 내용이 어느 정도입니까? 예, 이 민중이라는 건 전교조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이 농민, 노동자, 도시 빈민 아들이라 그래서 민중이라는 그런 이 굴레를 씌워가지고 하는 건데 우선 이 애국가를 부르지 않습니다. 애국가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고 이 지금은 광주 5.18 사건의 주제곡으로 되어 있고 지금 저 민노총 조합원들이 시위 때마다 거의 주제가로 부르는 그런 이 노래가 되어 있습니다. 네. 뭐 노무현 대통령도 한때 청와대에서 그걸 불렀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국회된 격려를 안 합니다. 뭐 혁명구호 예, 제청을 혁명구호. 뭐 예를 들면은 뭐 그런 겁니다. 뭐 뒤에 나올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이 오늘을 위한 오늘을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을 살자. 뭐 이런 구호. 그다음에 이 빈민의 아들들이여 뭐 단결하라 이런 소위 마르쿠스의 공산당 선언 마지막에 나오는 그런 구호 같은 겁니다. 이런 걸 외치고 굳게 된 격려도 안 오고 애고도 안 부르고 그럽니다. 뭐 순국선열 또 호국 영령들에 대해서 예, 거기서 그거 대신 앞서간 노동 열사들에 대한 전태일 말이죠. 전태일 이 노동자 예. 이런 사람들을 묵념하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 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노래는 이 부산 조단이 이 스캔들로 되어 있는 부산 저축은행 사건의 주범 이 광주 출신입니다. 네. 박행선이라는 자의 여동생이 박기순이라고 있는데요. 네. 이 양반이 노동운동을 하다가 이 들불 야학이라는 것을 운영하면서 그렇죠. 이 비닐하우스에서 잠자다가 연탄가스 중독으로 죽었습니다. 네. 죽은 해가 78년이고 네. 그 다음에 1978년 그 다음에 광주 5.18 때 소위 시민군 대변인으로 활동했다는 윤상은이라고 있습니다. 네, 예. 이 학생인데 이 사람이 광주 5.18 마지막 날인 1980년 5월 27일 진압한 군 경념에서 사망했는데 네. 이 두 사람의 영원 결혼식이 있었죠. 82년 2월에 예. 있었습니다. 예. 어떻게 했냐면 죽은 건 그 전이니까 무덤에서 뼈를 추려가지고 합장을 했습니다. 네. 광주 소위 네. 5.18 망월동 묘역. 민주묘역에서. 그런데 이 노래를 맨 처음에 지은 사람이 좌파 운동가 백기환 씨고 이것을 또 좌파 작가 황성영 씨가 이 개사를 해서 이 첫 문제는 님을 위한 행진곡인데 님이 우리 국어에 맞지 않다 그래서 임으로 바꿔서 임을 행진곡을 했는데 문제는 이 황석영이 하고 제독 좌파 음악가 예. 윤희상이라고 있습니다. 예, 윤희상. 이 윤희상 이분은 김일성 생일 때마다 축시를 보내고 김일성 찬양가를 작곡해가지고 지금 북한에 교과서에도 실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김일성 생일 때마다 충성맹제문을 보내는 사람입니다. 부부가요. 네, 그런데 두 사람이 가서 김일성이를 위한 영화를 만듭니다. 그래요. 그 영화 대본을 만든 사람이 황성인인데 예. 그 대본이 뭐냐면 영화 제목이 뭐냐면 이건 임을 위한 행정곡이 아니고 임을 위한 교향시라는 겁니다. 교양시. 예. 그런데 임을 위한 교향시를 시나리오를 황성이가 썼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임을 위한 행정곡 5.18 주제곡
이것을 그 영화의 네. 삽입곡 예. 주제곡으로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러면 이미 뭐냐? 김일성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런 지금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이제 그 뒤에 전교조가 말입니다. 예. 2001년 6월이죠. 그때 초중고생을 위한 무슨 통일교육 지침서라는 걸 발간을 했어요. 예. 그 내용을 주요 내용을 요약한 걸 보니까 주로 의식화 교육 지침서예요. 예. 그리고 적화 통일 교육 지침서고. 예. 그 예컨대 국가보안법은 뭐 폐기돼야 된다. 예. 뭐 그런 얘기인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예, 많습니다. 지금 국가보안법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거나 손해를 입는 사람이 없습니다. 간첩 외에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민주당 내 국가보안법 폐지에 서명한 사람이 한 70여 명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죠. 문제죠. 그리고 이 대한민국 이 정통성 역사상을 부정하고 말입니다. 그게 저희 의식화 교육입니다. 이게 통일교육 지침서에 보니까 예. 우리가 흔히 듣는 6.25가 북침이라고 예. 주장하고 예. 또 뭐라고 할까 국가보안제 아까 폐기돼야 된다고 예. 얘기했고 그 모든 걸 북한을 남한 입장에서 보지 말고 예. 북한 입장에서 봐라. 예. 그게 처음에 나와요. 예. 참 그리고 남북한 경제는 절대 비교하지 마라. 예. 그런 얘기. 예. 그다음에 이제 6.25가 전쟁 원인이 예. 우리 단독 정부를 수입한 북한에 있다. 예. 단독 정부는 북한이 먼저 수립한 거 아닙니까? 김일성이가.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하고 또 4.3 사건 예. 항쟁이라고 부연해들 버리고 예. 여수 순천 항쟁 예. 그거를 계속 이제 확대돼서 예. 6.25가 이어졌다. 예. 그렇게 가르치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 이제 문제점이 하나가 이 북한이 입장에서 바라본다. 우리 대표적인 이 종북 학자들이 많습니다. 네.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종석이 같은 예, 사람들, 그렇죠. 그걸 내재적 연구법이라 그래가지고 그렇죠. 예, 예. 북한을 학문하는 사람이 내재적이 어디 있고 예재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 이런 이 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주장을 해가지고 북한이 입장에서 봐야 된다. 네. 아니 제3자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봐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이 학자적 자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구정부를 뿌려놓는 것이 학자들 책임이 큽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예. 또 하나 이 북한이 주장하는 자기들은 통일중앙정부 수립을 맨 처음에 주장했는데 남한의 이승만이가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했다는 그렇죠. 데는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통일중앙정부 수립은 유엔이 먼저 주장했습니다. 그렇죠. 남북한 총선거 해서 통일정부를 만들자. 그런데 북한이 그거 보고 소련이 거부했지 않습니까? 당시 우리가 그러면. 북한에 흑인이 있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놓고 유엔이 먼저 해서 남북한 총선거를 주장했는데 자기들이 거부해놓고 그런 소리를 아직 거짓말을 하고 이런 것을 교과서에다 가르치는 사람들이 전교조입니다. 죄송합니다. 2010년인데 5월 달에 교육부에서 그 전교조 교사들 예. 민주노동당에 가입했었 예. 사건이 있었는데 예. 그 전체가 134명이었다고 예. 합니다. 그걸 저는 파면을 한 일이 있었거든요. 예. 그 민주노동당에 가입하면서 후원금을 또 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상당히 시끄러웠어요. 그 당시에. 예. 그 내용이 대개 어떻게 결론 났습니까? 예. 원래 이 교사는 법에 의해서 정당의 가입이 허용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최초에는 한 30만 원, 50만 원씩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사람이 일회성에 그치니까 괜찮다 해서 일부 이 경고 처분받고 기소되더라도 무죄 처분을 받는데 그 뒤에 아니다.
그 이 가입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그 전부 다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아 예. 예. 그러면 전교조 교사 예, 근데 이제 학교에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 사람들을 어떻게 식별을 합니까? 뭘 가입한 그 명단을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예, 그 저 당시 교육부에서 정교조 식별법이라는 그런 그 10여 개 항목의 그것을 그 아마 지침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정교조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 이 좌파 신문, 그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을 열심히 읽는 사람. 아하.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아주 접근해서 그 친절하게 하면서 열심히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학생들의 동아리 단체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서 뭐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 뭐 이 가해 활동을 뭐 장려하는 사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신문을 열심히 보는 사람. 뭐 하여간 정교조라는 사람들이 대체 그런 사람이라고 그 식별을 하라고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 한복 중에 생활 한복이라고 있죠. 예, 생활 한복 그거를 전교조 교사들이 많이 입는다며. 아, 그거 입죠. 그래서 이 그 우리가 그 우리 저 정교조나 그 민노총에서 전에는 지금은 좀 그런 현상이 없으면 전에 그 시 집회 현장 보면 개량 한복을 많이 입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외국 그 언론들에서는 아하. 그게 한 번 그 화제가 됐습니다. 아, 이거 한복을 입고 개량 한복을 입으면 전부 다 이 저 전교조 뭐 민주노총 뭐 네. 좌파들이다. 그래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전교조들이 그렇게 자기들 깨끗한 채 하면서 예. 모든 비리나 부정행위가 많아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조합원 간부 성폭행 사건이 예. 있었고 예. 또 저기 숙명여자 고등학교인가? 예. 거기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사건이 예, 있었잖아요. 예.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조합원 간부 성폭행 사건. 이 조합원 간부들은 그 자기 소속의 정교조 뭐 기간제 교사 이런 사람들 성폭행하기도 하고 또 뭐 그런 거 있는데 이 뭐 일부에서 그 뭐 사과도 하고 했지만 이 분명한 뭐 그런 입장을 사과 공식 그런 걸 밝히지 않습니다. 그 저 숙명여자 고등학교 쌍둥이 자매 그 시험지 유출 사건도 그 교무과장이라는 사람이 예. 뭐 출신이죠. 교무과에 빌 때 예. 살짝 그 이 캐비넷 열쇠를 열고 시험지를 훔쳤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정교조 출신입니다. 야. 그런데 지금 그 한 6년 7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사과한 적이 없고 한 번도 안 심지어 했어요. 전교조도 정교조 자체도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맞아요. 그런 그 비리 부정을 해놓고도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아주 정교조라는 조직이 그런 조직입니다. 예. 학교 폭력 처벌을 강화하자 이렇게 예. 하면은 그걸 반대하는 게 전교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왜 그렇습니까? 아니 그 뭐 학생들을 이한다는 건데 그것뿐입니까? 그 뭐 이 수능고사 폐지, 뭐 학교에서 일제고사 폐지, 뭐 또 그 서열 조장한다고 폐지. 그래서 일부 그 교육단체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은 정교조의 일제고사 폐지, 수능고사 폐지, 그 다음에 뭐 학생 서열화 금지 이것 때문에 오히려 사교육만 더 부풀리고 사교육이 더 행행하고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 조사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예, 맞아요. 예. 그 2010년 4월인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라고 그 사람이 그 국회의원을 할 때인데 자기 홈페이지에다가 교총 전교조 그 조합원 명단을 발표했어요. 공개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패소를 했죠. 그 사건이 굉장히 여파가 컸어요. 예, 그 결국 그 조전혁 의원이 말입니다. 이제 법원에서 그 유죄 판결을 내려서 벌금을 때렸습니다. 그게 엄청나죠. 한 그때 돈으로 1억 5천만 원까지 내다가 16억 정도 되지. 그렇습니까? 16억 정도. 그것을 사실은 그 대부분을 당시 당 한나라당이 그걸 대줬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럴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렇지. 결국 자기가 손들고 말았죠. 참 그 양반 대단한 저기였어요.
그 명단 그 왜 자기들 전교조 명단을 감춥니까? 그 자기들 그러니까 5.18 그게 바로 명단- 이제 모순이죠. 예. 자기들이 또 한다면은 떳떳하면 오히려 부탁할 자기들 이름을 공개적으로 하고 예.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한다고 할 텐데 음. 그러니까 전교조라는 건 그 떳떳이 못한 것을 자기들 스스로 인정하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그 예. 자기들이 그 5.18 명단 발표 안 하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5.18 명단도 지금 가짜가 한 뭐 최소한 1,000명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는 뭐 저 국립대학 총장 이름도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가짜에. 예, 2003년도인데 저기 충남 예산 예, 고성초등학교라고 있었어요. 거기 예. 교장이 이제 서승목 씨라는 분인데 그 기간제 여교사에게 차 심부름을 예, 시켰어요. 예. 그랬다가 이제 그 전교조부터 예, 사과를 강요를 받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교장이 결국은 자살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그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 그렇죠. 뭐 이 오죽했으면 자살까지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예. 그 전교조들이 대개 20대 교사들을 자기 전교조에 가입하라. 예, 그렇게 강요하는 것도 많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 전교조 숫자가 예, 지금 많이 줄었죠. 많이 줄었습니다. 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교사의 수요가 한 44만 명 되는데요. 전교조는 그 중에 한 5만여 명 정도 될까 하는데 지금 더 줄고 있을 겁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정권에 따라서 또 늘고 예. 줄고 그러는데 문재인 정권 때는 조금 늘어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줄어드는데 앞으로 이제 규칙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예, 이 전교조가 이제 김정일 어록 예. 그걸 급으로 만든 그런 예. 예가 있었죠. 인천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예. 그리고 빨치산 추모제 전야들 예. 참가하고 예.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그래서 근데 김정일의 어록은 그 언제 나오는 거냐면은 그 소련과 동유럽 그 사회주의 국가들이 좀 다 몰락하고 그 북한이 그러니까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의 지원을 받지 못해 대해서 소위 어려운 그 시기 그래서 네. 제2의 고난의 행군이라고 예. 김일성이 할 때 제1의 고난의 행군이고 일 때인데 어려울 때인데 그때 이제 김정일이가 한 어록이 있습니다.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 내일을 그런데 위한 그런 오늘에. 그 김정일의 국분을 그 초등학교에서 그 김정일의 그 어록을 내걸었죠. 예 국분으로 그 사용했다 해서 음. 그 교사는 결국 그 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어떤 공산당 아니 친북 구성단체 협의 거기서는 무죄가 됐지만 그 자체 어록 자체에 대해서는 그 유죄 판결을 그거 이적 표현물 이적 표현물 소지죠. 예, 예, 소지니까 일종의, 예. 그거 이제 유죄가 된 거죠. 예. 그렇군요. 자 이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이 전교조 교사들이 주축이 돼서 만든 그 예. 역사 교과서라는 게 있죠. 예.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예. 반국가 헌법 교과서라고 우리가 이렇게 예. 칭하는데 예. 그 내용이 어마어마해요. 예. 그 하나하나 우리 한번 짚어보죠. 예. 먼저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국정 역사 교과서를 집필했을 때 그 난리 쳤잖아요. 예. 그러다가 자신들은 이제 사실상 북한 교과서를 예. 베꼈어요. 예. 그래가지고 초중고 교과서에 보면은 좌편향, 예. 거짓, 그다음에 왜곡 예. 이런 그 조작 예.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 한번 사례 한번 들어보시죠. 예. 예. 우선 우리 그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종래의 표현에서 자유를 빼버렸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민주주의. 그러면은 인민민주주의란 말이죠. 그들이 주장하는 건 인민민주주의거든요. 그러죠. 그러니까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들이 주체가 돼서 이 소위 이 유산 계급을 폭력으로 타파하고 네. 새로운 이 사회주의를 세워야 된다는 이런 걸 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를 엄청나게 비판합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심지어
우리 이 대부분의 학생들은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의 아들이므로 절대 자본가가 될 수 없다. 이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본주의를 타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는 자본주의가 타도돼야 된다고 이렇게 중요해요. 왜? 자본주의 세력은 침략 세력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북한의 뭐 교과서, 뭐 정치학, 철학, 사전, 그다음에 뭐 보도 선전물 등에 그대로 반영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정교들이 가르치는 건 이 계급 투쟁입니다. 그 뭐 지난주도 얘기했지만은 이 고대는 노예하고 주인, 뭐 그다음에 중세는 뭐 이 농노하고 영주, 그다음에 뭐 군세에 들어서는 자본가와 노동자 이런 대결로 그래서 이 계급투쟁이요. 계급투쟁 위에 이제 그 주인과 영주 자본가는 착취 세력이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피착취 계급이다. 그래서 이 피착취 계급 소위 그 무산 대중 그 프롤레타리아가 유산 대중 부르자를 타도하고 새로운 그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게 그게 사회주의 과정을 거쳐서 2차로 완성되는 단계가 공산주의. 이런 식으로 그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정교조들이고 모든 걸 착취와 비착취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이 분노를 유발케 하고 아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부르짖는 것은 평등인데 이건 산술적인 평등, 기계적인 물리적인 평등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이 기간제 정교사 교사는 학급에 60명의 학생이 있다 그러면 지금은 한 뭐 20명, 30명이지만 전부 다 100점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평균이라는 겁니다. 예. 이런 그러니까 경쟁을 아주 배제하고 이런 식의 하자는 것이 정교조들의 발상입니다. 하여튼 정부 계급투쟁에 입각한 그 정권의 역사관을 보면은 전부 시대착오적이에요. 예. 그래서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라는 그것도 삭제해 버렸죠. 그거 빼었습니다. 유엔 결의에 의해서 1948년 공개할 때 12월 12일 그때 이 제네바 유엔 총회에서 이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에서 유일 합법 정부라고 했는데 그것을 빼버리고 또 리영희 교수라고 한양대학 교수인데 이미 뭐 돌아가셨습니다만 이 양반은 그걸 오역을 해가지고 영어도 좀 한다는 사람이 오역을 해가지고 아니다. 이건 남한에서의 합법 정부를 이야기했다. 아니 분명히 그 영어 표현이 인 코리아로 돼 있습니다. 인 코리아면 전체 한반도를 이야기한 거죠. 이런 그러니까 오역을 해가지고 저렇게 부정을 하고 아예 또 문재인 때는 그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라는 걸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주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주적으로 그러니까 이 정교조가 교과서에서 그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가르치는 우리의 주적은 어디냐? 지금 이승만, 박정희 이 건국 세력, 군대화 세력 이건 주적이고 또 우리의 주적은 미국과 대한민국 내에 있는 기득권 세력, 북한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북한의 6.25 전쟁 목표가 공산 적화통일인데 그 사실은 싹 은폐예요. 은폐합니다. 은폐하고 또 분단 책임도 우리 남북한에 똑같이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소위 내전 이론이죠. 내전 이론. 그러니까 김일성에 의한 불법 남침이 아니고 이 일종의 쌍방과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노무현 문재인이고 실제로 노무현 문재인은 내전이란 말을 했고 이 문재인은 이 스웨덴 2019년 국회 가서 연설 도중에 북한이 남한을 침략한 적이 없다. 아니 이런 소리를 한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또 이제 제주 4.3 사건, 여순 14년대 반란 사건, 이거를 통일중앙정부 수립 후와 4.3 진압 거부를 위한 무장 봉기다. 이렇게 미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건 남노동이
네. 남노당이 남노당. 그 일으킨 공산 반란인데 그렇죠. 그런 식으로 미화하고 예? 그 통일 중앙정부 수립이란 그런 슬로건을 원래 김일성이 주장했던 김일성의 주장을 그대로 그 이 제주 4.3이다 여순 반란 사건이다 심지어 대구 10월 폭동이다 이런데 맞춰가지고 하는 자들이 바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6.25 때 우리나라 국군하고 유엔군, 예. 미군이죠, 많이 예. 주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소위 그 전쟁터에서 양민 학살이 예. 많았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침략자 예. 자기들 저 북한의 그 어떤 양민 학살 예. 만행은 없는 걸로 예. 이렇게 축소하고 예. 이런 식으로 현대사를 기술을 예. 했더라고요. 그 매향리 그 매향리 폭격처럼 사건, 또 이 오폭에 관금이 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전쟁을 하다 보면 이 민간인 시설에 대한 폭격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잘못해서 말입니다. 예. 이 그런 거 있는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살육 만행으로 하고 북한 조선 그 당시 그 인민군에 의한 살육 만행 거의 없는 걸로 하거나 뭐 있어도 살짝 뭐 축소시키고 이런 그 내용을 우리 교과서에 우리 저 한국사 교과서가 고등학교 8종입니다. 8종이죠. 예, 8종. 예. 뭐 금성출판사, 동아출판사 있는데 그런데 그대로 그렇게 8종이 다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미군을 포함해서 유엔군에서 우리나라 6.25 때 전사 한 사람이 15만 예. 명이 아닙니까? 전사 실종 그렇습니다. 부상. 예. 근데 그거는 전혀 빼버려요. 예.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오히려 미군이 침략군으로 그렇게 예. 이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빨리 국정교과서 그 박근혜 대통령 때 국정교과서 만든 거에 대해서 예. 굉장히 막 말을 하더니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예. 이거를 좀 빨리 많이 고쳐긴 했는데 아직도 그 내용이 역사를 서술하는 내용이 잘못된 게 많습니다. 예. 그 촛불 집회를 또 부각하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것에 대해서 촛불 집회 이번에 보니까 이제 촛불 집회하고 탄핵하면서 그 촛불 행동 예. 거기에 뭐 최고 책임자가 예. 김민석의 형님 김민웅이라고 있습니다. 김민웅이라고 예. 그 사람이 이제 하던군요. 예. 그 사람은 그 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기 전부터 그런 걸 했고 당선된 후에 바로 취임도 하기 전에 그런 운동을 벌인 사람입니다. 바로 예. 그런 일이죠. 예. 그리고 거기 이제 상임대표하고 지금 촛불 행동 상임대표가 건호핵이라고 그래, 예. 우리 저 대한언론에서 한 2번이나 건호핵에 대해서 그 뭐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만 이 사람은 국가보안법 위반이 구체적으로 간첩입니다. 간첩 혐의로 그 저 2번 이상 그 재판을 받고 다른 범죄까지 하면 정가 5범입니다. 그 참 어떤 재미있는 또 에피소드가 있어요. 저기 독립문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제 반중의 산물이죠. 예. 근데 그거를 반일의 산물로 그렇게 설명을 해요. 문재인 정부에서. 무시한 조치죠. 거기 가서 사진 찍고 예. 기념하는 문재인이가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웃지 못할 참. 그것도 3.1절날 거기 가서 3.1절 했는데 가서, 그 다 웃었죠. 웃었죠. 예. 아니 그 저 반중의 산물인데 반일 산물로 그러면 그 밑에 있었던 참모들 뭐 하는 거예요? 하는 사람들이니까 예. 그런 무식한 짓을 한 겁니다. 서대문 구치소 그 역사박물관 앞에 가가지고 거기서 독립문까지 행진 들어게 예. 참 웃은 일이죠. 예. 이게 아마 1919년도 3.1절 예. 될 겁니다. 예. 이거 참 재미나는 일이지만 그런 엉터리 같은 일도 벌어졌습니다. 일본 홋카이도에서 강제 사역당한 일본인 노동자 예. 일제 때 징용된 한국인 노동자로 잘못 기술하는 사건이죠. 그 뭐 그런 것이 많습니다. 예. 하여튼 역사 교과서는 하루 빨리 이거를 우리가 정정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참 할 일이 많습니다. 심지어 그 역사 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어느 저 부산 쪽에 어느 한 그 교수는 이 자기는 그 이 자유민주주의다 뭐 이런 거를 이 빼는 거에 반대했는데 교육부 직원이
교육부가 뭐 참 붉은 무리로 뭐 상당히 가득 차 있습니다. 아. 교빈이 그 교수의 인감을 훔쳐가지고 아하. 도장을 찍어가지고 어. 그렇게 조작을 한 사건에서 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전교조의 폐해가 아주 심각합니다. 하루 빨리 이걸 우리가 전교조가 지금 법의 노조에 있다가 예. 다시 이제 정식 노조가 된 거죠. 문재인 정부 때 들어서 그 대부분이 뭐 받아들여서 정식 노조로 됐습니다. 이번에 교총 회장 30대가 됐대요. 예. 예, 그래서 상당히 젊어졌는데 그분들이 좀 앞장서서 이런 걸 대처를 했으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그 전교조에 대해서 우리가 전교조의 그 폐해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봤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까지 우리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즉 전교조입니다. 전교조 이모저모를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 전교조의 설립 경위라든가 뭐 이런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전교조들이 그 각급 학교에서 우리 어린 학생들을 역사 왜곡, 날조 이렇게 해서 가르치는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이것을 시정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